저희는 일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 왔어요. 일정을 보고서 나머지는 제주도 종달리에서 좀 노마드 워킹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일을 할 것 같고요. 여기 종달리라는 마을은 걸어서 카페도 많고 북카페도 많고 또 밥집 이런 것들, 바다, 산, 오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렌트를 하지 않고 종달리라는 마을에 계속 묵기로 하고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그냥 걸어 다녀도 다 너무 예쁜 자연과 그리고 작은 집들. 그래서 약간 지난해 갔었던 산티아고 순례길 느낌도 좀 나고 다 친절하시고 맛집도 많고 그런 동네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열었나요? 5월이라 클로즈드야. 많다. 왜지? 주말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아직 이른 아침인가? 아니야, 10시였는데. 여기는 이제 토요일 후무리하고 써있는데 못 보고 오기도 했지만 사실 제주도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거는 약간 닫고 이런 게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미리 해보고 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동안 묵은 숙소는 목수님이 하시는 그런 공방과 집이 같이 있는 곳이어서 목수님이 아기자기하게 소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집이 너무 예뻤어요.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거기서 묵고 카페로 출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도 만들어주세요. 계란밥이나 계란 토스트를 만들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카페 플레이스 억몰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찍 지미봉이라는 오름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도와 성산 일출봉이 한눈에 보이는 그 지미봉에 다녀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번에 여행을 오게 된 건 종달리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공연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인터뷰하러 오게 됐었는데요. 시국이 또 전염병 시국이기도 하니 종달리에서 최대한 머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물론 마스크도 잘 하고 다녔고, 이 마을에서 충분히 걸어 다니고 이 마을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주에 올 때 제가 책을 안 가져왔거든요. 처음에는 여행 다닐 때 꼭 책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막상 어느 지역에 가면 요즘 북카페가 워낙 잘 돼 있고 또 동네 책방도 많아서 꼭 책을 한 권씩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행 짐이 좀 늘어나게 돼서 이번에는 아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종달리 작은 마을에만 해도 북카페와 서점이 굉장히 많아요. 서점은 소심한 책방이라는 아주 오래된, 아마 거의 이런 동네 서점의 제주의 시초라고 해야 되는 예쁜 책방도 있고, 또 책 약방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그런 서점도 있고, 무탄 책방이라는 서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카페도 많아서 종달리 746이나 카페 책자국은 또 너무 예쁘고 책 읽기 좋은 공간이어서 저도 어제 가서 오래 머물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와서 책을 사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미타임 저널이라는 책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부제로 Q&A 책인데요. 제가 이걸 만든 김시연 대표님이랑 알아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철학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 나누곤 했었는데, 바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사업에서든 삶에서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기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을 만드는 그런 책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큰 질문이 있고 이 질문을 설명하는 이런 가이드 설명 부분이 있고 가이드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책인데요. 네, 총 49개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권하는 거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넘지 않게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해서 쓰고 어렵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걸 빨리 써보는 게 더 좋다고 해서 15분
틈틈이 와서 카페나 이런 데서 이거 기록을 했는데도 많이 쓰지는 못해서 아예 정했어요. 이 책이 원래는 나, 취향, 감정, 사랑, 관계, 목표, 죽음이라는 7가지 주제로 이제 7개의 질문씩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2가지 목표랑 죽음에 대한 답변만 이제 써 내려갔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채우지는 못했고, 그 중에 2개 정도 질문을 재밌었던 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나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길 바라나요? 그렇고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냐,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엄마나 식구, 친구들은 걔는 저승 가서도 잘 살 거야, 약간 독하잖아, 약간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가희 대표가 인성이 좋았어, 모든 일을 순리껏 했지,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 같아, 비록 별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더 지나서 내가 바라는 모습을 달성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때 모두들 왜 그렇게 가냐고 말했었는데 결국은 찌라가 옳았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그녀는 약자의 편이었어, 이런 말을 장례식장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2번째 질문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중간 설명이 조금 중요했는데, 레이 커즈와일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죽음을 초월할 것이라 이야기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커즈와일은 그날이 도래하길 기대하며 상당한 수준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대요. 2045년이 되면 이제 모든 질병은 치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2045년이면 나는 60세인데 만약에 그때 그 모습으로 불멸의 삶을 산다면 슬프지 않을까? 그때 돼서 노화는 방지되겠지만 과연 세포를 돌려서 젊게 될 수는 없잖아요. 80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건 아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신체를 아껴 써야겠다. 또 한계가 없는 삶은 평화롭겠지만 얼마나 무료하고 무기력해질까? 인간들은 점점 지금까지 하등 쓸모없었던 일들에 투자하기 시작하겠지. 예를 들어 지구에서 달까지 달을 연결한다거나 하는, 결국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다시 스스로에게 한계를 부여하며 살겠지. 아무래도 영원히 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한 개체 내에서 발달해서 전지전능한 수준까지 이른다 해도 영원한 삶 내에서는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죽을 날을 계획하겠지. 베로니카 1년만 살기로 결심했다처럼 딱 10년만 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과연 10년 살고 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읽은 건데 정말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떤 하얀 집에 가면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너무 다시 읽고 싶은데 제목이나 이런 게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사실 Q&A 책이 유행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잘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잘 던진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기에 스스로 목표 세우고 계획하고 다이어리 진짜 열심히 쓰면서 나는 왜 사는 걸까? 막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변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전에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혼자 끄적끄적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내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있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던져진 질문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나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을 가서든 요즘 같은 때는 집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Q&A 책, 이런 거를 한번 잡고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